나 진짜 이러는 게 맞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다 잘 될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여성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의 아버지를 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네요. 채원 씨. 아니, 어르신이 왜 여기에 계세요? 여성은 남성의 아버지를 본 순간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한 여성의 인생을 뒤바꾼 운명적 선택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 서울 시내 중형병원의 내과병동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12시간을 거의 채운 26살 신규 간호사 이채원은 4인실 병실 앞에 서서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80대 남자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혈압 90에 50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채원이 선임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방을 챙기던 선임은 시계만 힐끗 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바로 보고만 해. 내가 정리하고. 그 말을 남기고 선임은 탈의실로 사라졌습니다. 채원은 혼자 남아 환자의 맥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담당 레지던트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환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채원은 침대 옆에 앉아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세면서 시계를 응시했어요. 1분이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지던트가 도착하기까지 긴 시간을 그렇게 버텼어요. 30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 환자 상태가 겨우 안정됐습니다. 채원은 한숨을 내쉬며 간신히 차트를 마무리했어요.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대부분의 동료들은 퇴근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사람, 사물함 문을 닫으며 웃는 사람, 내일 스케줄을 확인하는 사람. 채원이 사물함 앞에서 가방을 꺼내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예, 이번 달도 계약 연장 못 받을 거래. 왜? 일은 잘하는 것 같던데. 글쎄, 조용한 애들이 먼저 잘리잖아. 말도 별로 안 하고. 채원은 등을 돌린 채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들은 척도 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로커 문을 닫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채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채원이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요양원 상담실입니다. 어머님 입소 관련해서 상담 일정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요. 채원은 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입소 대기금 입금도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안에는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채원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채원은 서울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내며 겨우겨우 버티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계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대기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몇 주째 미루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 멈춰선 채원은 유리문 너머로 도시락 코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지갑을 열자마자 접었어요. 안에 카드 한 장과 구겨진 지폐 몇 장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삼각김밥 코너로 가서
제일 싼 참치김밥 하나만 집어들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났습니다. 잔액 부족이었어요. 채원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서둘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손에 잡혔어요.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알바생은 무표정하게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채원은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편의점 앞 가로등 아래서 삼각김밥 비닐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으며 걸었어요. 입안에서 밥알이 퍼석거렸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안내, 통신요금 독촉, 요양상담센터 제안내 문자까지. 채원은 하나하나 읽다가 그만뒀어요. 화면을 그냥 껐습니다. 읽을 힘도 답장할 여유도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름길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채원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귀가 시간이라 골목은 인적이 끊겨 있었어요.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어서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골목 안쪽은 칠흑 같았어요. 채원은 핸드폰을 켜서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예상 요금 4,500원이 화면에 떴어요. 채원은 주머니 속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앱을 껐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10걸음쯤 걸었을 때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쌓인 쓰레기 봉투 옆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채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발걸음을 빨리 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2시간 서서 일한 발바닥이 욱신거렸어요.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갑자기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채원은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 깊숙한 곳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 셋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멱살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발로 차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남루한 점퍼를 걸친 노인이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채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걸렸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가. 신고만 해. 너도 지금 한계야. 위험해. 관여하지 마. 그런데 노인의 낮은 신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가늘고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채원의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채원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불렀어요. 핸드폰 화면을 높이 들어 양아치들에게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듯이요. 남자들이 순간 동작을 멈추고 채원 쪽을 봤어요. 채원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다 찍혔어요. 경찰 오고 있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서 울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핸드폰을 든 팔은 굽히지 않았어요. 양아치 셋이 동시에 채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혀를 찼어요. 뭐야, 이 아줌마? 가장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채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채원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핸드폰은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얼굴 다 나왔어요. 경찰한테 바로 보낼 거예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골목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채원은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채원은 서둘러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본 노인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채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을 짚는 순간 채원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박동이 고르지 않았어요. 빠르고 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맞아서 그런 게 아니야. 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2시간 병동 근무로 단련된 직감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채원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필요합니다. 위치는 청파로3가 뒷골목이고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 환자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맥박 불규칙하고 빠릅니다. 식은땀 심하고요. 쇼크 가능성 있어 보여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채원은 노인 옆 바닥에 널린 물건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낡은 청가방, 떨어진 신문지 몇 장, 빈 페트병, 그리고 노인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높게 받쳐줬어요. 쇼크체이였습니다. 머리 쪽에서 흘러나온 피는 손수건으로 눌러 지혈했어요. 채원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 노인의 가슴 위에 덮어줬습니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안 됐어요.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도 움직였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숨만 편하게 쉬세요. 곧 구급차 와요. 채원이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채원은 계속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호흡 횟수를 세고 맥박을 재고 얼굴색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유난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환자 상태 브리핑 드릴게요. 채원이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노인을 살피는 동안 채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발견 당시 의식 흐릿했고 맥박 불규칙하고 빠릅니다. 식은땀 심하고 안색 창백해요. 두부 외상 있고 쇼크 체위 유지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활력 징후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채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근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안 타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병원까지만 같이 갈게요. 구급대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채원은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노인은 들것에 실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붙이는 동안 채원은 구석에 앉아 노인을 지켜봤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60대 추정 남성 환자, 폭행 피해 추정, 의식 저하, 맥박 120에 불규칙, 혈압 90에 60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재빨리 산소 유량을 높였어요. 채원은 노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병원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심전도 검사 필요할 것 같아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채원을 힐끗 봤어요. 의료 관계자세요? 네, 간호사예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심전도 검사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채원이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노인이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고 채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새벽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어요. 당직 중인 내과 레지던트가 다가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레지던트는 노인의 얼굴과 머리 외상 부위를 대충 확인했습니다. 차트에 뭔가 적더니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단순 타박상이네요. 소독하고 일반 병동 이송 준비하세요. 채원은 노인의 창백한 얼굴과 거친 호흡을 다시 봤습니다. 맥박도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채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맥박이 계속 불규칙하고요. 식은땀도 많이 나고 있어요. 심전도 검사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레지던트가 채원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보호자예요? 아니요, 하지만 보호자도 아닌 분이 왜 여기서 진료에 관여하시는 거죠? 레지던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이 병원 간호사인데요. 환자분 상태가 외상만으로 보기엔. 아, 간호사시구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레지던트가 손을 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채원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심전도만이라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레지던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심전도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기계에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지던트가 결과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이네요. 집중치료실 연락하세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노인은 즉각 집중치료실로 이송됐어요. 레지던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채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구석 보호자 대기 의자에 채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집중치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원은 가디건도 없이 반팔 유니폼 차림으로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행정실 직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환자분 신원 아세요? 연락처나.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저도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채원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문득 10년 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혼자 돌아가셨겠지. 작게 중얼거린 채원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채원은 플라스틱 의자에 기댄 채 집중치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채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기, 환자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간호사가 채원을 보더니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죠? 네, 하지만 보호자 아니시면 들어가실 수 없어요. 면회도 안 돼요.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태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골든타임 안에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간호사가 짧게 답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원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골든타임 안에 발견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냥 지나쳤어도.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어요. 문득 목이 말랐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커피 버튼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개밖에 없었어요. 1,000원도 안 됐습니다. 채원은 자판기 옆 무료 정수기로 걸어가 종이컵에 물을 받았어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의자로 돌아와 앉았을 때 문득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채원은 고등학생이었고 학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어머니가 받았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한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채원과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영안실에 계셨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니 어떻게 의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라면 보호자 연락보다 환자 먼저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영안실 앞에서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채원은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채원이 눈을 깜빡이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의사 한 명이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채원이 다시 일어났어요. 선생님,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제가 발견해서 같이 온 사람이에요. 의사가 잠시 채원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발견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채원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의사가 채원을 다시 보며 물었어요. 저 같은 병원 직원이시죠? 네, 내과 병동 간호사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퇴근하셔도 돼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채원은 시계를 봤어요. 오전 근무까지 2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갔다 오기엔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채원은 복도 끝 휴게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1시간 뒤 노인은 4인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채원은 멀리서 들것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은 흐릿해 보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채원은 병원 1층 24시간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팔을 베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쏟아졌지만 깊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는 꿈을 꿨어요. 채원이 달려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반이었습니다. 출근 30분 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은 볼을 몇 번 찰싹 때렸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탈의실로 올라가자 동료 한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채원아, 너 어제 집 갔었어? 응, 갔다 왔어. 채원이 짧게 대답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동료가 채원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얼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좀 못 잤어. 채원이 웃으며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전 회진 시간 수간호사 이선임이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채원을 보더니 차트를 탁 내려놓았어요. 이채원, 어제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어? 야간 환자 상태 기록이 엉망이야. 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돼? 이게 몇 번째야? 신규면 더 조심해야지. 선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슬쩍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채원은 입술을 깨물며 차트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정말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환자 응급 상황 때문에 정신없이 마무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채원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구석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어제 먹다 남은 삼각김밥 반쪽을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니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김밥을 다시 비닐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아래층 식당에서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난간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오후 병동 순회를 돌다가 우연히 4인실 병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슬쩍 보니 침대 옆에서 노인이 혼자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퇴원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가방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있었어요. 채원은 복도를 지나쳐 걸으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병실 문을 노크했어요. 실례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행이에요. 퇴원하시는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병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어요. 집에 가실 차비는 있으세요? 노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채원은 그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채원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오늘 내일 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채원은 지폐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노인이 손을 살에 저었어요. 받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채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받으세요. 오늘 수당 나온 날이라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당 같은 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을 받아 쥐었어요. 채원은 더 머물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채원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퇴근 후 채원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까지 2시간 거리였어요.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채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운동이라 생각하자. 다리는 아팠지만 가슴 한편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걸으며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 채원을 맞이했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을 펴자 발바닥이 욱신거렸어요. 양말을 벗으니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채원은 부엌으로 기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물병 하나뿐이었어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채원은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온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어머님 입소 관련 상담이 시급합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채원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채원은 핸드폰을 엎어놓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채원은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가다 잠시 멈춰 섰어요. 어제 걸어서 집에 온 탓에 다리 근육이 뻐근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탈의실로 들어갔을 때 동료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모른 척하고 사물함을 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 이선임 수간호사가 채원을 불렀습니다. 이채원, 어제 환자 차트 기록 봤는데 또 빠진 거 있어. 채원이 차트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혈압 측정 시간이 한 군데 비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할게요. 바로 수정? 이게 몇 번째야? 신규라고 계속 봐줄 순 없어. 선임의 목소리가 간호사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각자 일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채원은 입술을 깨물고 차트를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채원은 또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서 어제 먹다 남은 김밥 반쪽을 꺼냈어요. 비닐을 벗기니 밥이 더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씹기가 힘들었어요.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래층 구내식당에서는 찌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동료들의 밝은 목소리도 들렸어요. 채원은 김밥을 다시 비닐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야간 근무, 퇴근, 걸어서 귀가, 빈 냉장고, 그리고 다시 출근. 채원의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채원은 병동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어요. 채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도 채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먼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가 꺾일 정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채원은 얼른 손을 저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정기 검진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처음보다는 또렷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꼭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노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받은 거 돌려드리려고요. 채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받으세요. 노인의 손이 떨렸지만 지폐를 꼭 쥐고 있었어요. 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노인이 계속 마음에 짐을 질 것 같았어요. 채원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10,000원을 받는 순간 채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채원이 지폐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고 구부정한 등이 로비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채원은 주머니 속 10,000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어요. 오늘 저녁 버스비로 쓸 수 있겠죠. 걸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채원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채원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채원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탔어요. 채원도 발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문득 편의점 진열대가 떠올랐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우유. 10,000원이면 뭐라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채원은 버스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락 코너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3,000원짜리 도시락,
2,500원짜리 김밥, 1,500원짜리 삼각김밥. 채원은 1,500원짜리 삼각김밥 2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우유 하나를 더 들었어요. 계산대로 가서 계산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치 마요네즈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씹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나니 배가 조금 불렀습니다. 채원은 남은 김밥 하나를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6,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출근비로 충분했습니다. 채원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발은 여전히 아팠지만 배는 덜 고팠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꾸준히 걸었어요. 1시간 반쯤 걸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채원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실버케어 상담실입니다. 어머님 입소건 관련해서 최종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채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호자님? 네, 들고 있어요. 입소 대기금 입금이 계속 안 되고 계셔서요. 이번 주까지 안 되시면 대기 순번이 밀릴 수 있습니다.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원은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채원은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밤거리에 흩어졌습니다. 채원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 내과 레지던트가 수간호사 이선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레지던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저한테 이의 제기했거든요. 이선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가요? 신규 이름이 뭐더라? 이채원? 아, 이채원. 이선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 친구 원래 좀 그래요. 신규 주제에 선을 모르더라고요. 레지던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서는지. 나중에 보니까 맞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선임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레지던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오후 2시 간호사실에 채원을 포함한 간호사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선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채원, 잠깐 나와봐.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슬쩍슬쩍 눈치를 봤어요. 채원은 이선임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너 응급실에서 레지던트한테 뭐라고 했어? 이선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채원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어요. 환자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 내가 의사야?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가. 야, 됐고. 내가 뭔데 그런 걸 판단해? 이선임이 손을 저었습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신규가 어디 감히 의사한테 이의 제기를 해? 그럼 네가 의사를 하던가. 병원이 장난이야?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선임은 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그 말을 남기고 이선임은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채원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선임은 채원을 유독 자주 불렀어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채원, 이 차트 글씨 좀 봐. 이게 글씨야 낙서야? 채원이 작성한 환자 기록지를 들고
이선임이 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였어요. 읽을 수 있는데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돼. 이건 공식 서류야. 다시 써. 이선임이 차트를 채원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채원은 차트를 집어들고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음 달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채원은 자신의 이름을 찾았어요. 야간 근무가 18번이었습니다. 평소보다 6번이나 많았어요. 채원은 근무표를 들고 이선임을 찾아갔습니다. 선임님, 제 야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응? 그래. 한번 볼게. 이선임이 근무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채원에게 돌려줬어요. 딱 맞는데? 신규니까 좀 더 배워야지. 야간에 응급 상황 많잖아. 하지만 이건 너무 뭐? 힘들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건데 왜 못하겠어? 이선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채원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근무표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 3명이 함께 일어나며 수군거렸어요. 우리 오늘 회식 가는데 채원이도 갈래? 한 명이 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가도 돼? 채원이 물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근데 채원이 요즘 피곤하잖아.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 난 괜찮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채원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더 권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간호사실에 채원 혼자 남았습니다. 채원은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병동 복도를 걷다가 한 환자 보호자와 마주쳤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보호자가 채원을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요. 어머니 잘 봐주셔서.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무슨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보호자는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채원도 복도를 걸어가려는데 이선임이 나타났어요. 방금 그분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 환자분 보호자세요. 인사하셨어요. 그래. 근데 어제 그분이 상담실에 전화하셨더라.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간호사가 불친절했다고. 혹시 너 아니야?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채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선임이 팔짱을 꼈어요. 그분이 그러셨는데? 나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조심하라고. 이선임이 돌아섰습니다. 채원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전 보호자는 분명 감사하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원은 인사팀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채원 간호사님 근무 태도 관련해서 경고 1회 누적됐습니다. 경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채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선임 지시 불이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수간호사님께서 보고하신 건데요.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 경고 1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채원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채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서 올 수 없었어요. 누가 들어올까봐 입을 막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어진 눈을 찬물로 씻었어요.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채원은 볼을 몇 번 찰싹 때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작게 중얼거리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이었어요. 채원은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입소 대기금이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대기 순번 취소되세요. 아,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죄송하지만 규정상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원은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화면이 소나기에서 빛났습니다. 이틀 후 간호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채원은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간호부장이 책상 너머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이채원 간호사. 채원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호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채원 씨, 좀 안타깝지만 이번 계약 기간 이후 연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채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직 적응 문제도 그렇고 경고도 누적됐고 수간호사 평가도 좋지 않고 하지만 환자 케어는 제대로 했습니다. 기록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팀워크도 중요하죠. 간호부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 채원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채원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채원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우석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채원은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원아, 오늘 저녁 시간 돼? 우석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좋은 얘기야. 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석이 다시 물었어요. 채원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일 연락할게. 알았어. 푹 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원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채원은 병동복도를 걷다가 우석에게서 온 문자를 받습니다. 채원아,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채원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어요. 다시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채원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우석이 보였어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채원아. 우석이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채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안,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우석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채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아, 그게. 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대. 상견례 날짜 잡을까 해서. 채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상견례? 응. 부모님이 계속 궁금해 하시더라고. 내가 너 얘기 많이 해줬거든. 우석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채원은 시선을 피했어요. 나 요즘 좀 바빠서. 괜찮아. 내 스케줄 맞춰서 하면 되지. 급한 건 아니니까. 채원은 커피 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우석이 채원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채원아, 무슨 일 있어? 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정말?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은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상견례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직장을 잃었다고? 어머니 요양비도 못 내고 있다고? 이런 자신을 우석 부모님이 받아들일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석에게서 전화가 10통쯤 왔지만 채원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15개쯤 쌓여 있었습니다. 채원은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채원이 병원에서 퇴근하는데 병원 정문 앞에 우석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석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석아? 채원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우석의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어요. 채원아, 무슨 일이야? 왜 연락 안 받아?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 뭐가 미안한데?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채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채원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둘 사이를 채웠어요. 채원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 해고됐어.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야. 그리고 엄마 요양비도 못 내고 있어. 요양원에서 대기 순번 취소된대. 채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우석이 채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채원은 손을 뒤로 뺐어요. 우석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나랑 결혼하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채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섞여 떨어졌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부모님한테 뭐라고 소개해? 직장 없고 빚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긴. 다 중요해. 채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채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랑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 우석이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채원이 뿌리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내 직업이랑 사귀는 게 아니잖아. 내 통장 잔고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원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힘들 때 같이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좋을 때만 같이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나는 어디 안 가.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주면 좋겠어. 우석이 채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채원은 우석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우석이 채원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내 얘기 다 했어. 지금 힘든 상황도 어머니 일도. 뭐? 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도 만나고 싶으시대. 부모님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말도 안 돼. 그런 나를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시는 거야. 내가 얼마 버는지가 아니라. 우석이 채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런데도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지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채원은 우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엔 미안하다는 말하는 거 아니래.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우석이 물었습니다. 응, 많이. 우석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채원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채원은 재킷을 꽉 잡았어요. 그럼 상견례 언제로 할까?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정말? 그래, 토요일이 좋겠다, 그치? 응. 그날 가서 다 얘기할게. 솔직하게.
우석이 웃었습니다. 채원도 억지로나마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채원은 우석의 손을 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토요일, 채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채원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며 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면접 볼 때 입었던 흰 블라우스는 소매가 해졌고 검은색 바지는 무릎 부분이 낡아 있었어요. 채원은 한숨을 쉬며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입을 재킷 좀 빌릴 수 있을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일 아침에 가져올게. 채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고 벗고 다시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채원은 몇 번이나 옷깃을 매만지다가 결국 벗어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채원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채원은 다시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채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너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채원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채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동료가 재킷을 가져다 줬습니다. 베이지색 면 재킷이었어요. 채원은 입어보며 거울을 봤습니다. 어깨가 조금 컸지만 괜찮았어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좋은 일 있어? 응, 잠깐 약속이 있어서. 채원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오후 2시 채원은 집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약속 시간은 5시였어요. 일찍 나온 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입구 앞에서 우석을 만났습니다. 우석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서 있었어요. 채원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우리 채원이 예쁜데. 하하. 우석이 한마디 했습니다. 채원은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우석이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돼? 응, 많이.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긴장할 거 없어. 우석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채원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채원의 손을 우석이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석아, 응? 나 진짜 이러는 게 맞아? 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석이 채원을 바라봤어요. 응, 맞아. 다 잘 될 거야.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채원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채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어요. 채원은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준비됐어? 우석이 물었습니다. 채원은 눈을 떴어요. 응.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어요.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우석에게 인사했어요. 이쪽입니다. 테이블로 안내받으며 걸었습니다. 채원은 우석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채원은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채원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죄송하다고, 우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물러나자. 테이블이 가까워졌습니다. 남자 한 명이 일어섰어요. 뒷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품이 있는 자세였습니다. 채원은 마음을 다잡으며 걸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거의 다다랐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채원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려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채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도 채원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채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어요. 우석이 걱정스럽게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아, 왜 그래? 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채원은 단 0.5초 만에 알아봤습니다. 뒷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 병원 로비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 채원에게 10,000원을 돌려주던 그 노인. 채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되도록 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네요. 채원 씨. 남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자를 봤어요. 여보,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여보.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석의 눈이 커졌어요. 채원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채원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석이 채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채원아, 왜 그래? 채원은 대답하지 못하고 남자만 바라봤어요. 남자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채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 네, 그런데. 우석의 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는 분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2달 전쯤이었지? 내가 노숙인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 우석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야? 남자 정병규가 채원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사를 마치고 작업복 차림으로 골목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어. 우석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어. 병규가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가 다시 채원을 봤어요. 그때 채원 씨가 나를 구해주셨어. 무서웠을 텐데 폰 카메라를 켜서 폭행범들을 쫓아내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줬지.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석이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아, 이게 정말이야?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란다.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단순 타박상이라고 했는데 채원 씨가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전도 검사를 요청했어. 병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이었지.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다.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단다. 우석의 어머니가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채원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 생명의 은인이셨네요.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병규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채원에게 건넸어요. 그날 밤 새벽 아무도 없는 응급실에서 내 곁을 지켜줬지. 보호자도 아닌데. 채원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규가 웃으며 말했어요. 퇴원할 때 차비까지 줬어. 마지막 10,000원을.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도 압니다. 병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채원 씨 그날 버스비였다면서요. 그 돈 주시고 집까지 걸어가셨다고. 우석이 놀란 표정으로 채원을 봤습니다. 채원아.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채원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원이 얼른 일어나 병규를 일으켰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신데 부족하죠. 병규가 채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채원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우석의 어머니가 티슈를 꺼내 자신의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채원과 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앉으세요, 채원 씨.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병규가 채원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채원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우석이 옆에 앉으며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병규가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았어. 병원에 연락해서 간호사 이름을 알아냈는데 내가 사귀는 사람이 그 병원 간호사라고 했을 때부터 혹시나 했지. 그래서 상견례를 빨리 하자고 하신 거예요? 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보니 맞네. 그때 그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규가 채원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았어요.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했고 지금은 의료 관련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죠.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규가 손을 저었어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의사로 평생 환자를 봤지만 채원 씨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채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병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말이에요. 채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석이한테 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다고. 채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석의 어머니가 채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채원은 한참을 눈물을 닦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 이번 달 말로 해고됐어요. 병규와 아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셔서 요양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저는 우석 씨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 채원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병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원 씨, 고개 들어보세요. 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규가 채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부끄러운 건 틀린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규가 계속 말했어요. 의사 한 명의 체면보다 환자 한 명의 목숨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석의 어머니가 채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채원 씨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실 소중한 분이죠. 채원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석이 채원을 꼭 안았습니다. 병규가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채원 씨, 거기 의료원장이 제 후배예요. 잠깐 통화 좀 할게요. 병규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채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병규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채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정병규입니다. 병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병규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핸드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기 내과 병동 간호사 중에 이채원이라는 분 계시죠? 채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석이 채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 예정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그 간호사가 왜 계약 종료가 됐는지 들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조직 적응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병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원장님, 사실 제가 2달 전에 그 간호사한테 목숨을 구했어요. 핸드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병규가 그날 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골목에서 폭행당한 것, 채원이 구해준 것,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요청해 심근경색을 막은 것, 모든 걸 들은 의료원장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당시 응급실 기록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날 밤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집중치료실 입원했던 환자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통화가 잠시 대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4사람 모두 조용히 기다렸어요. 채원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5분쯤 지나자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기록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맞네요. 담당 레지던트가 단순 타박상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요청했고요. 그렇죠. 그 판단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의료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레지던트가 불만을 제기했고 그게 계약 종료의 빌미가 된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병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환자 생명을 살린 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는 건 병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건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감사팀 투입해서 전체 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선배님 목숨 살린 간호사인데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병규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채원을 봤어요. 내일 아침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정확한 경위가 밝혀질 거예요.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때문에 번거로우시잖아요. 번거롭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병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채원 씨가 겪은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잘못됐어요. 우석의 어머니가 채원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채원 씨,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잖아요.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규가 웃었어요. 우리가 고마운 거죠. 그리고 채원 씨 어머님 일도 걱정 마세요.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요? 제가 아는 최고의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 있어요. 거기 원장이 제 제자거든요.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곳은 비용이. 병규가 손을 저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도와드릴 테니까. 채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석이 채원을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채원아. 끝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우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석의 어머니가 티슈를 꺼내 채원에게 건넸어요. 저녁 식사가 나왔지만 채원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났어요. 병규 부부는 채원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가족 식사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병규가 채원에게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연락드릴게요. 병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어머님 요양시설도 같이 알아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규가 채원의 손을 잡았어요. 채원 씨가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추운 새벽에 지친 몸으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병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채원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을. 채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석이 옆에서 채원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채원아. 나도 사랑해. 월요일 아침 병원에 출근한 채원은 간호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간호부장과 의료원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채원 간호사. 의료원장이 말했습니다. 채원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주말 동안 감사팀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기록, 심전도 검사 시점, 이후 근무평가 기록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채원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채원 간호사의 판단이 정확했고 그 판단이 환자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간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선임 수간호사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요. 의료원장이 채원을 받습니다. 채원 간호사의 계약 해지는 무효입니다.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의료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채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채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복직 첫날 간호사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채원아, 정말 잘됐다. 미안해. 그때 나도 용기가 없었어. 한 선임이 채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게.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동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채원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후 병규가 채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시설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채원은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요양시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건물과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규가 먼저 나와 채원과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병규입니다. 병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채원의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채원을 봤어요. 채원아, 이분이 누구시니? 엄마, 우석 씨 아버님이셔. 아, 그래. 인사드려야겠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허둥지둥 인사하려 하자 병규가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어머님.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밝은 복도와 깨끗한 방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원장이 직접 나와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요.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매일 진행됩니다. 넓은 방에는 침대와 화장대, 작은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채원의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 채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병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병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채원이 병규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채원 씨, 이제 그만 고맙다는 말 하세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뭐예요?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허허. 병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채원은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신선한 과일과 우유, 달걀이 가득했어요. 채원은 토스트를 구워 잼을 발라 먹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이런 게 행복이구나. 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우석과 만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채원아, 응? 행복해? 우석이 물었습니다. 채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행복해. 2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채원과 우석은 청첩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석의 부모님이 함께 자리했어요. 청첩장 문구를 보던 병규가 말했습니다. 채원 씨 어머님 성함도 꼭 넣어야죠. 네. 신부 부모님란에 어머님 성함 넣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석의 어머니가 채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청첩장이 완성됐습니다. 채원은 청첩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우석의 어머니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우석의 어머니가 하나를 가리켰어요. 채원아, 이거 어때? 순백의 드레스였습니다. 레이스가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채원이 입어보니 우석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며느리. 채원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병규가 채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채원 씨, 그날 밤 은혜를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딸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채원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규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채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 꿈 같았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원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요양사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채원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맑은 눈으로 채원을 봤어요. 채원이 맞니?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천사가 따로 없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따라 정신이 맑았어요. 채원은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채원이.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채원은 부케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우석이 서 있었어요. 하객석 맨 앞줄에 시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규 씨는 환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채원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우석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어요. 채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그날 새벽 뒷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무섭고 차가웠던 그 골목. 쓰러진 노인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 채원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원과 우석은 손을 잡고 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돌 사이로 흩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석이 말했습니다. 채원아,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너무 사랑해. 채원이 우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나도 너무 행복하고 사랑해 우석 씨. 정말, 나 잘할게. 차창 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채원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왔어요. 그때 그 한 걸음이 채원의 가장 긴 겨울을 끝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치고 힘든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채원이가 작은 선의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모습이 큰 울림을 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하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채원이처럼 힘든 순간에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